안녕하세요. 맘속의 지민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바로 출생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름, 한자 이름까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출생증명서, 신고자 신분증, 그리고 통장 혹은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름부터 알아볼까요? 맘톡에서는 매년 인기 있는 아기 한글 이름 순위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클릭해 보시고요. 아기 이름을 짓고 나면 그 이름에 맞는 한자 표기도 미리 준비해서 가셔야 합니다. 특히 해당 한자가 우리나라 인명사전에 있는 한자여야 한다는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아기 이름은 한글 이름이어서 그냥 한글 이름만 할래요 하시는 경우에는 가서 그냥 한글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의외로 아기가 크고 나면은 아이 이름에 한자 이름을 병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또 개명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 애초에 등록할 때 심사숙고해서 아기의 한자 이름까지 미리 정해두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필요한 출생증명서의 경우에는요,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은 받을 수 있는데요. 출생신고서에 임신 주수나 신생아 체중 등 상세하게 적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이 출생신고서에 있으니까 반드시 병원에서 떼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은 신고자의 신분증인데요. 엄마나 아빠의 신분증 신고하러 가시는 분 신분증 가져가시면 되고요. 통장 혹은 통장 사본은요, 원래 출생 신고할 때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미리 가져가시면은 아동수당, 양육수당, 전기세 감면 등 지원금 신청을 한 방에 가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 경우에는 통장 사본이나 통장이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꼭 가져가셔서 한 번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출산 축하금도 나오는데요. 이것도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미리 알고 가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이 바로 출생신고서 작성할 서류인데요. 복잡하죠? 출생신고 전에 부모의 한자 이름, 그리고 부모와 아이의 등록 기준지, 부모와 아이의 본 미리 알고 가셔야 합니다. 부모의 한자 이름, 물론 내 거는 다 외우고 있죠. 하지만 배우자의 한자 이름을 일일이 외우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죠. 따라서 미리 적어서 메모해서 가져가시면 좋겠죠. 부모와 아이의 등록 기준지. 자, 부모의 등록 기준지는 바로 본적입니다. 본인의 본적을 모르신다면 가족관계 등록부 조회해 보세요. 그러면은 본인 그리고 배우자 본적 확인 가능하십니다. 출생신고서에 아기의 등록 기준지도 기록하셔야 하는데요. 엄마의 등록 기준지나 아빠의 등록 기준지로 하셔도 되고요.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하셔도 되고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집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합의하셔서 정해서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메모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아이의 본. 자, 이 본은 본적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본이 뭐냐? 뭐 밀양 김씨, 경주 김씨, 김해 김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기할 때 요 앞에 밀양, 경주, 김해 요게 바로 본입니다. 본은 반드시 한자로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한자 미리 메모해 가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보통 아이들은 아빠의 본을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출생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출생신고는 태어나서 30일 이내에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30일이 넘게 되면은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과태료는 초과 기간에 따라서 10,000원부터 50,000원까지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아기 이름 때문에 너무 고민이 돼서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과태료를 내더라도 아기 이름을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심사숙고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출생신고 어디서 해야 하나요? 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하시거나 온라인, 인터넷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방문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좀 더 빨리 처리하고 싶다면 주민센터 방문하시는 게 좀 더 빨리 처리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민센터로 가시면은 한 번에 신청하실 때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 신청까지 한 방에 할 수 있으니까요. 주민센터로 가시는 거 일단 추천해 드리고요. 하지만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구청에 가셔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나의 거주지는 서울인데 친정이 부산에 있어서 만약에 나는 부산에서 아기를 낳았다. 근데 신고는 서울로 해야 된다. 그렇다면 부산에 있는 구청 가셔서 신고하시면은 내가 사는 거주지 주민센터로 데이터가 넘어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편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 증명서와 부모의 주민등록증 사본 한 부, 그리고 작성한 출생신고서를 봉투에 담아서 거주지 주민센터로 등기로 발송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도 하네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 신청하시려면 그냥 주민센터로 직접 가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출생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출생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여기 있는 참여병원에서 출산한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출생신고 가능 병원은 점차 확대한다고 하네요. 출생신고가 저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지 몰랐어요. 한번 사실 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하기 전에 이래저래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해야 할 것도 많고 알아둬야 될 것도 많고 숨이 턱턱 막히시죠? 주민센터 가시면 보통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시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미리 알아가야 할 사항만 잘 적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주 하는 질문 몇 개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 반드시 엄마, 아빠가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물론 엄마, 아빠가 하면 좋겠지만 만약 엄마나 아빠가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부모님이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그리고 신고서 제출인의 신분증 원본과 함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원본과 도장까지 추가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 출생신고를 조금 늦게 해서 양육수당 신청도 조금 늦어졌어요. 그럼 못 받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출생일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신다면요. 이제 소급 적용돼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잘 완료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출생신고가 완료되면요. 문자로 해당 사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접선 날부터요. 근무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 출생신고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맘톡에 오셔서 질문글 남기시면 다른 엄마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오늘 내용 많은 도움 되었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이상 맘톡의 지민 언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